영숙이 지연이의 일기를 읽어주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꼭 아이들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엄마, 왜 우린 고모 못 봤어요?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혹시 너 지연이가 아이들한테 엄마라고 불릴까봐 무서웠던 거 아니야? 미라가 무너지며 진실을 토했다. 죄송해요.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후 2시 김영숙은 주방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5살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야무지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막내딸 지연이의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자정이 되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직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나물 무침 해줄게. 영숙은 시금치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 평생 투석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은 절대 못 먹고 담백한 나물 무침을 특히 좋아했었습니다. 영숙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다듬어지는 나물들을 보며 3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엄마, 수진이랑 준호는 괜찮죠? 제가 없어도 잘 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모습 말입니다. 그 애들은 지연이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민수와 미라가 맞벌이를 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쁠 때 지연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곤 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지연이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투석을 받으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아픔보다 남의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아이였거든요. 할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수진이는 키가 많이 자라서 이제 영숙의 어깨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뒤따라 준호도 슬금슬금 나타났죠.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는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영숙에게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고모 제사 준비하는 거야. 너희도 도와줄 수 있지? 네. 수진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할머니, 고모는 언제 와요? 언제 오세요? 라며 지연이를 애타게 기다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부모와 살기 시작한 후로 자연스럽게 지연이와 멀어졌던 것이었죠. 영숙은 복도 끝에 있는 지연이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방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사람을 그려서 고모 선물이에요. 라고 했던 그림, 준호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클레이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모든 걸 보물처럼 간직했었죠. 제사상을 차리면서 영숙은 지연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지연이는 신장 질환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아이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임신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조카들을 더욱 각별하게
마치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지연아, 수진이가 계속 울어.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와 미라가 신혼 초에 육아에 완전히 서툴렀을 때 밤새도록 아이를 달래주던 사람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이는 자신의 투석 스케줄까지 아이들 일정에 맞춰가며 온 정성을 다해 키워주었습니다. 영숙은 나무를 묻히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아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준호가 처음 고모라고 불렀을 때도 지연이가 누구보다 기뻐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숙을 도우며 제사 준비를 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이거 고모가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맛있어요. 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할 뿐이었습니다. 저 애들이 고모 손 붙잡고 학교 갔는데 지금은 눈길조차 주질 않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아플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에 뛰어가던 지연이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고모 사진 여기 놓을까요? 수진이가 지연이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수진이의 눈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죠.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숙은 문득 지연이의 방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그 방은 그대로 두었거든요. 가끔씩 청소는 했지만 지연이의 물건들은 단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연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지연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죠. 벽에는 수진이와 준호가 그려준 그림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입학식 사진이 눈에 띄었죠. 수진이와 준호가 각각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연이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이는 아이들보다 더 환하게, 더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준호 잘 부탁해요. 제가 못 본 만큼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애들이 저를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행복하게만 키워주세요. 그때 지연이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이들 걱정만 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지연이의 방에서 나와 다시 제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의 서랍을 정리할 때 본 적 없는 작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지연이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호기심에 그 공책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지연이의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쓴 것 같았어요. 수진이 첫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내가 매일 밤 같이 연습한 보람이 있네. 수진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와서 고모 봐요. 100점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걸 따로 적어뒀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혼자 탔다. 넘어질까봐 뒤에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서도 싱싱 달리고 있더라. 고모,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소리치는 준호를 보며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영숙은 공책을 읽으며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해뒀다니요. 수진이가 오늘 고모는 왜 결혼 안 해요? 라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모는 수진이랑 준호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저도 고모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 기침을 했다. 미라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하고 민수도 야근이 잦아서 집에 늦게 온다. 내가 준호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당연한 게 맞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영숙이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마지막 쪽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요즘 수진이와 준호가 예전만큼 내게 오지 않는다. 엄마 아빠와 더 가까워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조금 서운하다.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안아준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수진이와 준호다. 마지막으로 꼭 아이들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영숙은 공책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수와 미라는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마지막에 그렇게.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제사 준비를 도우고 있던 수진이가 영숙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 지연이의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 아니야. 고모 생각이 나서 그래. 수진이는 영숙의 손에 들린 공책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모가 너희들 이야기를 적어둔 거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수진이 받아쓰기 100점 맞은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네. 수진이는 그 글을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준호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도 여기 나와요? 영숙이 준호에게도 공책을 보여주자 준호는 자전거 타는 이야기 부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요. 고모가 뒤에서 계속 잡아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타고 있었어요. 맞아. 고모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영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해. 고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은 공책을 보며 조금씩 고모와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고모가 아플 때 왜 우리 못 만나게 했어요? 영숙은 그 질문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어른들이 정한 일이었어. 저희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요? 준호도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 제사 때 민수와 미라가 오면 그때 이야기해야겠어. 지연이가 마지막에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이 공책을 보여줘야겠어. 영숙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이의 간절했던 마음을 알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고모가 저희 많이 사랑했죠? 그럼 정말 많이 사랑했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 영숙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모의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연이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도 고모가 보고 싶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숙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모도 너희가 정말 보고 싶었을 거야. 정말로. 영숙은 지연이의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모이면 이 모든 걸 말해야겠어. 지연이의 마지막 마음을 모르고 살 순 없잖아. 제사 당일 오후 영숙의 집에는 하나둘씩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철수였어요. 48살의 철수는 여전히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엄마. 철수는 대충 인사를 하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영숙은 철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은 언제나 손만 벌리러 오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야, 지연이 제사인데 좀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아, 이것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건데. 철수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이나 겪은 일이었거든요. 곧이어 민수와 미라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46살이지만 여전히 듬직해 보였어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어머니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사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미라야, 오느라 고생했다. 미라는 43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일과 집안일로 늘 바빴지만 오늘만큼은 시누이를 위해 시간을 냈어요. 하지만 미라의 표정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이미 어제부터 할머니 집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어제 할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자, 그럼 제사 준비를 마저 해보자. 민수가 나서서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영정 사진을 정중앙에 모시고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무침, 지연이가 좋아하던 두부조림, 그리고 과일들까지. 영숙은 어제 발견한 지연이의 공책을 생각하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와 미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연이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사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영숙은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제사 지내기 전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됐어요. 특히 수진이와 준호는 어제 할머니가 보여준 공책 때문인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지연이의 공책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걸 어제 지연이 방에서 발견했어.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쓴 일기야. 수진이와 준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 미라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영숙은 공책을 펼쳐서 한 페이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첫 받아쓰기 100점. 준호가 처음으로 자전거 혼자 탔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가 안아준 시간이 내 인생의 선물이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이미 어제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영숙은 가장 아픈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아이들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숙은 공책을 식탁 위에 올린다. 글을 읽어 내려가자 거실 공기가 달라진다. 수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린 고모 못 봤어요?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다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아, 그건 그때 너희가 너무 어렸어. 하지만 고모는 우리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준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어제 보여준 공책에 다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미라야. 너희들 심정도 이해해. 하지만 지연이 마음은 어땠을까? 마지막까지 그 애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는. 솔직히 말해봐, 미라.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혹시 너 지연이가 아이들한테 엄마라고 불릴까봐 무서웠던 거 아니야? 아니면 아이들이 너보다 지연이를 더 좋아할까봐?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의 말이 전곡을 찌른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고모가 엄마 자리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모도 엄마 같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준호도 울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제 숙제도 다 봐줬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 줬어요. 저는 아직도 고모가 그리워요. 거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불편한 듯 몸을 비틀며 말했어요. 야, 다들 왜 이래? 지연이 제사날인데 이게 뭐야?
분위기 너무 무겁잖아. 하지만 아무도 철수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은 여전히 미라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민수가 미라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 그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 미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지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지연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보다 지연이한테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라의 속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죠. 영숙은 지연이의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라도 내 마음을 전해줄게. 미라의 고백이 터져나온 후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라, 솔직히 그땐 우리도 정신이 없었지. 하지만 지연이가 평생 키워준 애들인데.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탓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도 잘못했다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미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날 주치의가 말했어요. 교육 없이 임종 장면을 보게 하면 아이들한테 외상이 남을 수 있다고. 준호는 그날 고열도 있었고요. 감염 위험도 말하셨고. 그런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고모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내가 엄마 자리를 잃을까봐 내가 나빴어.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 아이들이 지연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 특히 준호는 아플 때마다 고모만 찾았어. 나는 엄마인데. 나는 정작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들 재우는 것도 아가씨가 다 해줬고.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이들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죄책감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12살이지만 이미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고모도 좋아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고모는 항상 엄마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엄마 기다려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들은 미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지연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고모는 저한테 엄마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항상 말했어요. 고모는 엄마 대신이 아니라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해 하시면 엄마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며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라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들을 놓을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래, 지연이는 그런 아이였어.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지. 미라가 늦게 들어오면 언니 피곤하실 텐데 애들 재우고 있을게라고 했고
아이들이 지연이만 찾으면 엄마한테 가서 안겨라고 했어.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피곤한 내색도 안 했지. 영숙의 말을 들으니 미라는 더욱 자책이 됐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배려했는데도 자신은 오히려 질투만 했었거든요. 정말, 정말 미안해. 지연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수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라야,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잖아. 지연이도 그걸 바랐을 거야. 그때 철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를 냈어요. 야, 그만해. 다들 지연이 얘기만 하면서 감동받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억울하거든.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긴. 너희들은 지연이가 애들한테 잘해준 거 가지고 감동받고 있는데 지연이가 나한테 해준 건 아무도 모르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서러움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내 빚 대신 갚아준 거 알아? 내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지연이가 자기 투석비 아껴가면서까지 도와줬어. 영숙도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 나가려고 짐 쌀 때도 지연이가 말렸어. 오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봐요라고 했다고. 철수는 점점 격해지면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평생 무능한 마디우로만 여겨졌던 서러움과 지연이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연이가 죽을 때는 뭐야? 나는 맨 나중에 연락받았어. 왜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나만 빼놓는 거야? 민수가 일어나서 형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형, 그때 형이 지방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잖아. 우리도 급한 상황이었고. 급한 상황? 그래, 급해서 나는 생각도 못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어차피 나는 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라고 생각했잖아.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짐이 되는 존재라고 여겨졌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형,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언제 형을 그렇게 생각했어? 안 그랬어? 그럼 내가 돈 빌리러 올 때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지연이만 날 이해해줬어. 오빠빠도 힘드시구나 그러면서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희가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서운한 정도가 아니야. 나도 지연이 오빠거든. 나도 동생 잃은 게 아프다고. 철수는 울먹이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내 손 잡고 형, 우리 가족 흩어지면 안 돼요. 형이 있어야 가족이에요라고 했는데 정작 지연이 떠날 때는 나 혼자만 못 봤어. 영숙이 일어나서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철수야, 진정해. 엄마가 미안했어.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나만 나중에 연락받고 장례식 준비도 다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
철수는 계속해서 흥분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더욱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봐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어.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철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지연이는 이제 영원히 못 보는데. 철수는 점점 더 흥분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폭발로 인해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철수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거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결국 다들 미라 탓하는 거지. 근데 나도 억울하다고. 지연이가 날 위해 빚도 갚아줬잖아. 근데 누구도 날 이해 안 해.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소리쳤어요. 평생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 진정해. 우리가 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민수가 달래려고 했지만 철수는 더욱 격해졌어요. 무시 안 했어? 그럼 왜 지연이 장례식 때도 나는 마지막에 알았어? 왜 중요한 결정은 항상 나 빼고 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몸짓도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 제가 없어도 가족들 잘 챙겨주세요. 오빠가 우리 집 큰아들이잖아요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팠거든요. 그런데 나는 뭘 했어? 아무것도 못 해줬어. 동생이 죽어가는데 옆에도 못 있었어. 철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몸을 흔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꾸 제사상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일어나서 형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형, 위험해. 제사상 조심해. 하지만 철수는 민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도 지연이 오빠야. 나도 동생 사랑했어.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거야? 철수가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뒤로 몸을 젖혔는데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제사상 끝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아! 영숙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의 등이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상 위에 놓인 큰 국그릇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분노하며 나서서 제사상을 지키려고 했어요. 형, 정신 차려. 지연이 제사상이야. 민수는 급하게 손을 뻗어 국그릇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다른 그릇들까지 건드리게 됐어요. 나물 접시와 과일 그릇들이 연달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미라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걸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제사상을 흔들었어요. 결국 큰 국그릇이 상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뜨거운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영숙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었는데 순식간에 바닥에 엎질러진 거였습니다. 민수도 제사상을 정리하려다가 실수로 다른 그릇들을 더 건드렸어요. 나물 무침이 담긴 접시들과 과일 그릇들이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철썩! 연달아 들리는 그릇 깨지는 소리에 수진이와 준호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와! 고모 제사상이 다 망가졌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준호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영숙은 무너진 제사상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의 소원 하나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영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지연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쏟아진 음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숙이 밤새 준비한 나물 무침, 지연이가 좋아하던 두부조림,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우리 가족을 제대로 못 지켜서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영숙은 지연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진 속 지연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실수를. 철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그릇 조각들을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오히려 다른 조각들까지 흩어뜨렸습니다. 민수도 급히 걸레를 가져와서 쏟아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형, 괜찮아. 내가 다 치울게.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동생을 위한 제사가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거죠. 미라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제대로 위로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준호야, 괜찮아. 다시 준비하면 돼.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모를 위해 준비한 제사상이 망가진 모습이 너무 슬펐거든요. 거실은 깨진 그릇 소리의 여운,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한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지연이의 사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우며 말했어요. 지연아, 오빠가 또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액자가 떨어지면서 지연이의 사진도 금이 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던 지연이의 얼굴에 금이 간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바닥을 닦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지연이가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미라도 무릎을 꿇고 음식 찌꺼기들을 치우며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어. 영숙은 계속해서 지연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우리 가족이 이 꼴이야. 엄마가 가족들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절망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죠. 무너진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수진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아, 어디 가는 거야? 민수가 바닥을 닦다가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이거 고모가 우리 책가방에 몰래 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땐 무서워서 꺼내지도 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이가 든 앨범에 집중됐어요. 뭐라고?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마지막에 아팠을 때 저희 가방에 이 앨범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준호도 일어나서 누나 옆으로 갔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서 이상했는데 그냥 두었어요. 수진이는 앨범을 바닥에 앉은 영숙 앞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지연이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머나, 영숙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사진들은 수진이와 준호가 아기였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모습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도 그릇 조각 줍던 일을 멈추고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지연이가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첫 번째 사진은 수진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지연이가 병원 침대 옆에서 아기 수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지연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만난 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고모가 평생 지켜줄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첫 돌잔치,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함께 놀이공원에 간 날, 바다에 간 날. 모든 사진 뒤에는 지연이의 사랑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수진이 첫 양치질 성공. 준호가 나한테 고모는 두 번째 엄마야라고 했다. 수진이랑 준호랑 함께 만든 쿠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준호 감기 나을 때까지 밤새 간병했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수진이가 고모 사랑해라는 쪽지 써줬다.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하다. 미라는 그 사진들과 글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지연이를 질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가씨가 이 모든 걸 기록해뒀구나. 민수도 앨범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조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앨범 중간쯤에는 수진이와 준호의 입학식 사진들이 나왔어요. 각각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연이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이는 아이들보다 더 환하게, 더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 입학식? 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눈물이 났다. 준호 입학식.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고모는 정말 자랑스러워. 철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애들을 많이 사랑했구나. 나는 그런 줄도 자세히 몰랐어. 앨범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진들은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지연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와 함께 그림 그리기, 아픈 걸 잊게 해주는 시간들, 준호와 함께 책 읽기,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치료약. 수진이 준호와 함께한 마지막 소풍,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영숙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거기에는 지연이가 쓴 편지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고모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고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너희가 웃을 때마다 고모도 같이 행복했단다. 너희가 아플 때는 고모도 아팠고, 너희가 기뻐하면 고모도 기뻤어. 편지를 읽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고모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와 아빠야. 고모는 그저 너희를 아끼는 고모일 뿐이거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 아빠께 효도하렴. 미라는 그 편지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앨범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내가 너무 못됐어. 이렇게까지 배려해줬는데. 나는 질투만 했어. 정말 미안해.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모도 생각해줘. 고모는 하늘에서 항상 너희를 보고 있을게. 너희가 웃으면 고모도 행복하고 너희가 울면 고모도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렴. 수진이가 울고 있는 엄마 곁에 다가가 앉았어요. 엄마, 이제 고모 마음 알겠어요? 고모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했어요. 준호도 엄마 옆에 와서 말했어요. 맞아요. 고모가 항상 엄마한테 잘해드려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도 했고요. 영숙은 앨범을 가슴에 꼭 안고 지연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민수가 바닥 정리를 마치고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에 애들 보고 싶어 했다면 당연히 보여줬어야 했어요. 미라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철수가 마지막 그릇 조각을 주우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연이가 나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연이한테 뭘 해줬는지는 생각 안 했어. 수진이가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고모가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영숙이 그 부분을 보니 정말로 지연이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웃는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 그런 사진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 행복할 거야. 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무너진다는 표현처럼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지연, 내가 질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가족들은 지연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앨범을 본 후 가족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의 마지막 소원을 확인한 지금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병원에 가보자. 병원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에 있던 병원 말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을지도 몰라.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지연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수진이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모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고, 미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영숙이 간병인실로 향했어요. 지연이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간병인 이모가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시죠? 간병인 이모는 영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그런데 혹시 지연이가 마지막에 남긴 게 더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서요. 간병인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환자분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봉투가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급해서 못 드렸네요. 간병인 이모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우리 가족에게라고 지연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에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이걸 꼭 가족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서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고선 매일 지니고 다녔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간신히 쥐고 계시더라고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 상담실을 쓰세요. 간병인 이모가 조용한 상담실을 안내해줬고 가족들은 그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편지부터 읽어보니 지연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아,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한 것들을 녹음해뒀어. 꼭 들어줘.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곧 지연이의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아, 내 목소리 들리니? 지금 새벽 3시야. 간병사 이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녹음하고 있어.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했지만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 정말이야. 미라가 이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준호야. 고모 목소리 잘 들리지? 너희가 태어나서 처음 고모라고 불렀을 때가 기억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수진이와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 할 때, 준호가 처음 자전거 탈 때, 너희 둘이 아플 때, 모든 순간이 고모한테는 선물 같았어. 너희 웃음소리가 고모에게는 최고의 약이었거든. 지연이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미라 언니, 내 말 들려요? 내가 언젠가부터 내 마음을 눈치챘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엄마니까. 다만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랐어.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도 언니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거든.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 같으면 나도 질투했을 거야. 엄마는 엄마니까. 언니가 질투할 만큼 나를 사랑해준 수진이 준호에게 오히려 고마워. 미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 언니는 정말 좋은 엄마야. 아이들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다 봤어. 언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도 봤고,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 오빠. 오빠는 정말 든든한 우리 집 기둥이야.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오빠 덕분에 나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철수 오빠. 오빠 목소리 들리지? 오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도 같이 마음 아팠어. 철수가 귀를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오빠는 우리 가족의 맞이야. 내가 없어도 오빠가 가족들 잘 챙겨줘야 해. 오빠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말로.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지금도 듣고 계시지? 엄마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사랑 많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 아프긴 했지만 후회 없어. 정말 감사했어, 엄마. 영숙이 녹음기를 꼭 쥐고 울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서로 미워하지도 마. 녹음기에서 잠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가족이 뭔지 너희들한테서 배웠어. 피가 섞여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라는 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원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너희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울지 말고 서로 꼭 안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기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지연이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음 생에도 너희 가족으로 태어나고 싶어. 정말로. 녹음이 끝나자 상담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녹음이 끝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수진이가 먼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준호도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이들이 오열하며 엄마 품에 안기자 미라도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민수와 영숙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철수도 다가와서 가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미안해. 미라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고모, 내가 마지막 소원을 막았구나. 이제라도 지킬게. 정말로 지킬게. 간병인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정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이의 진짜 마지막 소원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영숙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집에 돌아가서 지연이가 정말 원하던 걸 해주자. 뭐요, 어머니? 서로 안아주는 거, 그리고 웃는 얼굴로 지내는 거.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그대로 남아있던 제사상 앞에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둔 제사상이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제사를 지내자. 영숙이 말했어요. 가족들은 지연이의 영정사진 앞에 정중하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이의 진짜 마지막 소원을 알게 된 후 모든 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영숙은 특별한 것을 제사상에 더 올렸어요. 이번엔 앨범과 녹음기를 함께 올리자. 수진이가 가져온 앨범을 제사상 한쪽에 펼쳐 놓았어요. 지연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제사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도 함께 놓았어요. 영숙이 지연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엄마가 내 진짜 마음을 알겠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였구나.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연이 녹음 들었지? 지연이가 진짜 원했던 건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였어. 네,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울지 말고 웃는 얼굴로 지연이를 기억하자. 지연이가 그걸 원했잖아. 수진이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 이름 바꿔요. 웃는 얼굴 약속 어때요? 웃는 얼굴 약속? 영숙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네, 고모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자는 약속이에요. 준호도 손을 들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매년 고모 제사 끝나고 새 사진 찍자. 고모가 가족 사진을 원하셨으니까. 새 사진? 미라가 물었어요. 네, 매년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모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요. 그럼 고모가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지연이가 그렇게 원했던 가족 사진을 매년 찍어주자.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매년 올 수 있을까? 돈 문제로 눈치 보지 않고? 영숙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너도 내 아들이고 지연이 오빠야.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오빠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민수도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빠, 우리가 서운하게 해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미라가 시아버지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이한테도 정말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겠어요. 미라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지연이가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사진 찍어요. 첫 번째 웃는 얼굴 약속 사진. 좋아. 가족들은 지연이의 영정사진 앞에 둘러앉았어요. 옆에는 지연이가 남긴 앨범이 펼쳐져 있었고 녹음기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는 얼굴로 찍어요. 고모가 원하신 대로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뒤쪽으로는 지연이의 영정사진과 앨범, 그리고 녹음기가 함께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다. 준호가 사진을 보며 소리쳤어요. 고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가족들은 마당으로 나가 서로 안고 또 다른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가 남긴 앨범이 펼쳐져 있고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옛 사진과 새 사진이 나란히 놓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두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 내가 원하던 대로.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모, 우리 잘 지낼게요. 웃는 얼굴로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고모 사랑해요. 매년 이렇게 만날게요. 철수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오빠가 이제 진짜 가족 역할 할게. 약속해. 미라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게 되어서 고마워.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가족 지켜봐줘. 내가 원하던 대로 사랑하며 살게.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